손석희의 시선 집중. 대놓고 공익적 프로그램을 하고자 한 적은 없다. 그렇게 비춰지는 것도 싫다. 다만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더라도 웃음은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을 뿐이다. 매주 토요일 밤 최장수 예능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MBC의 무한도전인데요. 5년째 무한도전을 이끌고 있는 김태호 프로듀서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에서 김태호 PD를 만나보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사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한도전. 예, 무한도전입니다. 보통 이제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생물이다 앞에 이 말을 넣어도 잘 어울릴 것 같죠. 무한도전은 생물이다. 늘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니까요. 올해로 5년이 됐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사실 많은 분들이 그 텔레비전 앞에 안 계실 수 있는 시간인데 무한도전은 어찌 보면 좀 그런 그 불리한 시간 속에 최장수 예능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여전히 뭐 선전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뭐 역동적인 어드벤처 게임인 듯하다가 또 때로는 진한 메시지가 담긴 다큐멘터리인 듯하다가 또 어느 때는 고단한 현실을 있게 하는 판타지물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늘 다음 주를 예측하기 힘든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 텔레비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전시회도 하고요. 달력을 만들어서 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TV 바깥으로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변신이 어디까지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죠.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은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무한도전의 연출자 김태호 프로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좀 초췌해 보이시네요. 어제 마침 녹화하는 날이어서요. 밤새고. 한 2-3시까지 저희가 하고요. 예, 다시 또 들어가서 편집 관련된 것 좀 정리 좀 하다가 예. 나왔습니다. 2-3시까지 일하는 걸 무척 가볍게 얘기를 하네요. 한 달 예. 전에 저희가 36시간 연속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 12시에 끝나도 상당히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예, 부담이 없더라고요. 가끔씩 그런 시간 가져야겠어요. 예. 대개 이제 2-3시까지 일한 분들은 오셔가지고 제가 이게 뭐 새벽 2-3시까지 안 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아주 그냥 마치 다른 사람들이 한 오후 5시나 6시까지 일하고 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근데 어제는 한 12시 정도까지 이제 뭐 저희가 연말에 싱글 파티를 하거든요. 크리스마스 예. 싱글 파티 연습을 다 끝내고요. 싱글 파티란 건 뭡니까?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항상 커플들은 밖에서 뭐 예, 예.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즐거운 시간 갖지만 예, 제 기억으로도 싱글들은 그날만 되면 아픈 사람들도 있고 그날만 되면 이렇게 좀 밖에 나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예. 것 같아서 제가 올해는 싱글 분들만 남녀 한 200명씩 초청을 해서 저희가 즐거운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게요. 사실 저 다른 그 공개 방송 프로그램들 보면 이게 커플들로 부르잖아요. 네, 사실 저희도 공연을 한 3번 했었는데 예. 그동안 다 커플들만 모았었거든요. 예. 근데 점점 그 솔로 부대들이 좀 붕괴한다는 얘기를 좀 듣고 저희 출연자들도 보면 한 3분의 1은 싱글이니까 예. 그래서 좀 올해는 그쪽에 좀 주안점을 맞추자 해서 그렇군요. 착안했습니다. 하긴 그 출연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싱글들이었는데 그쵸. 한둘 네. 이렇게 장가가고 그러면서 네, 성장을 했죠. 예. 뭐 프로그램 얘기는 오늘 내내 해야 되긴 네,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잠시 이렇게 손님들이 나오시면 양력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태호 프로듀서 1975년생이십니다. 충청남도 대천이 고향이시고요. 우리 저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하고 동양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어떻게 분위기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려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셨고 2002년에 MBC에 입사하셨죠. 2001년 1월 2일. 2001년. 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네. 그리고 조연출로서 일요일 밤에 논스톱 4 이건 시트콤이었죠. 네. 예. 그리고 코미디 하우스.
잘 기억이 안 나는 프로그램인데. 코미디하우스가 예전에 그 허무개그부터 시작해서 좀 역사가 꽤 오래됐던 프로그램인데요. 허무개그가 거기서 나왔죠. 예. 네. 예. 근데 마지막을 그때 같이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한도전을 통해서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연출 감각에 대해서 뭐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는 바고 무한도전 제7회 멤버 방송계의 서태지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셨습니다. 방송계의 서태지라는 별칭은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요? 네. 근데 전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별명. 그거 처음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얼굴이 달아오르. 화끈거리시니까. 네. 예. 2008년에 제20회 한국 PD대상 TV 예능 부문 작품상을 비롯해서 뭐 굉장히 많은 상을 받으셨는데요. 지난번에 어느 시상식에서 그 레게 머리로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 머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뵈니까 짧은 머리신데. 그 머리가 좀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은 관리하기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때 또 이제 와이프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날마다 머리를 감으니 1시간씩 드라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잘못 알고 있군요. 저는 레게 머리 한 분들은 한 1년 동안 머리를 안 감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는 그게 감으면 감을수록 머리형이 좀 틀어져서 안 감는 게 좋은데 한 달 정도 유지하니까 머리 속이 너무 이렇게 망가지더라고요. 그게 진짜 머리셨군요. 그리고 뭐 가발 썼다든가. 일정 부분 좀 붙입니까 뒤에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그러면 촬영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사 사무실도 왔다 갔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결혼식장도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친구 아버님은 친구 결혼식에 연예인이 오셨었는데 연예인은 기억 못하시고 그 흑인 친구 잘 있냐고 안부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그럴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뭐 아무리 예능 쪽에라고 PD들이라고 해도 이게 좀 나이 든 분들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그 회사 상사들은 그냥 가만히 두든가요? 거의 입사 1년, 2년 때는 좀 투쟁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힘들었군요. 반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것도 되게 좀 혼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가끔 이제 편집실에 이렇게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절도 잘 모를 때가 많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 청춘이. 그래서 가끔 편집실에만 있지만 어쩔 때는 뭐 하와이안 셔츠에 반바지 입고 이렇게 편집하면 그래도 나름 마음가짐은 휴가 간 것처럼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짓도 좀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그 입사하기 전부터 그러면 행색이 그러셨습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레게 한다든가. 그때는 염색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했으니까요. 요즘은 좀 오히려 염색은 좀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사실 방송사 특히 이제 프로듀서들은 좀 남들과 좀 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뭐랄까요 상상력도 더 자극하고 그래서 창의성도 개발이 되고 그런 스타일의 분들이 많이 좀 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뭐 어떤 분야에 있어서 너무 전문성이 있으면 대중성이 떨어지니까 그러게요. 문제가 되겠지만 대중성을 기반으로 하고 어떤 조금씩 전문성을 좀 갖춰가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촬영을 합니까? 이 무한도전은? 기본적으로는 목요일 날이 그 정해진 녹화 날이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주로 이제 자율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 초에 마련한 연습실이라는 공간에 나와서 뭐 춤 연습도 하고 악기 연습도 하고. 그건 뭐 멤버들이 돈 모아서 빌린 공간이라면서요? 그 강남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행히 좀 제가 아는 분한테 가서 읍소해서 저는 보증금하고 월세를 좀 깎았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돈을 이렇게 각자 얼마씩. 김태호 PD는 돈을 안 낸 대신 약간의 로비를 통해서 좀 깎았고. 가서 길 씨랑 가서 2번 가서 만나 뵙고요. 읍소했더니 그냥 어차피 임대 안 된 공간이니까. 왜 하필 길 씨하고 가셨습니까? 좀 험악한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잘 통했군요, 그게 그래도. 그래서 거기서 일요일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평일에는 그럼 뭐 쉬는 날이 좀 있습니까? 주로 이제 연말 되면 상당히 녹화 일수가 많아지거든요. 제가 주로 이제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연말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겠죠. 또 매해 연말은 마지막 특집은 뭐 시청자들과 좀 같이 하는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촬영이 많아지는데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4일을 녹화했던 적이 있고요. 아유, 예.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씩 다들 스케줄이 워낙 많아져서 예. 저희가 다 모이진 못하고 짜투리 시간을 조금씩 빼서 예. 제 스케줄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골치 아픈 그 일이 아니겠군요. 그쵸. 스케줄 짜는 게. 저희 작가분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힘든 게 멤버들 스케줄 정리하는. 예, 다 뭐 바쁜 사람들이니까. 그쵸. 이것도 달력도 이번에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보니까 좀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달력도 이번에는 너무 저희의 깜냥을 벗어난 그 퀄러티다 보니까 예.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곡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쓰시는 그 용어가 제가 평상시에 모시는 분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 그 품격을 떨어뜨리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그 무한도전은 매니아층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네. 그 매니아가 있다라는 것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또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을 것 같고 네. PD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매니아란 표현을 쓰는데요. 저희가 이제 6년째 하다 보니 이 매니아란 표현보다 저희 식구 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더 저희에 대해 뭐 억울한 게 있으면 예. 더 목소리를 높이셔서 이렇게 항변을 해주시는 거고, 예. 그럼 적극적으로 저희의 일에서 참여를 해주시는 예. 분들이니까. 근데 그거는 혹시 그 프로듀서로서 그러니까 대중을 상대로 해야 되는 네. 방송 예능 프로듀서로서는 혹시 뭐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네, 있죠. 그러니까 가끔 윗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밖에서도 듣는 얘기인데 예. 대중 매체인데 노년층까지 포섭할 수 있는 예. 그런 아이템과 그 눈높이를 갖춰야 되는데 된장국을 끓여야 되는데 예. 너희 너무 셰프가 만든 파스타만 아. 만들려 한다. 좀 그런 비판도 받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포맷을 일정하게 그 유지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 매주 다른 걸 하다 보니 이제 연령대로만 따지면 전 연령대를 포함할 경우도 있지만 그중에 극히 일부만 또 저희가 타겟으로 예.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시청자층이 매주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쵸? 그런.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피곤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뭐 그 상대사의 1박 2일이라든가 옛날에 또 패럿이라든가 이런 그쵸.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포맷이 있잖아요. 그 그쵸. 1박 2일은 네. 어디 가가지고 제작진하고 또 이렇게 게임해가지고 뭐 바깥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매일 해도 네네. 또 재밌고 그래서 뭐 그쪽도 잘 나간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무한도전은 그런 그 틀이 없잖아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정신적인 그 노동량이나 육체적인 노동량을 따지면 상당히 피곤한데 예, 예. 근데 저희 출연자들이나 저희 제작진이나 항상 마인드는 우리가 지금 아니면 이거 언제 해보겠냐라는 예.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해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유석 씨 같은 경우도 올해 이렇게 저희가 프로레슬링 특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예. 내년에 또 좀 더 벌려서 한번 해보자. 아 레슬링을 또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박명수 씨가 육체적으로 힘들 텐데. 그러니까요. 박명수 씨만 혼자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것들,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한계에 도달하는 것들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으니 예. 조금이라도 좀 체력이 될 때 그래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지켜보는 연출자 입장에서 상당히 이렇게 못 그 보겠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좀 짠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레슬링 특집이나 아니면 이제 그 자동차 경주 하는 네네. 거요. 그것도 보면서 느낀 건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러다가 만일에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그렇죠. 또 그 사고는 큰 사고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안전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F1 도전 같은 경우는 예. 일단 저희가 그쪽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자동차의 공학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안전한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키가 큰 사람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점검을 해서 최고 뭐 키가 어느 정도 이하인 사람만 예. 탑승을 해야 되고 그런 것 좀 공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멤버들한테도 동의를 구해서 예. 그러니까 오케이를 한 상태에서 촬영이 진행이 됐고요. 예. 아니 근데 제작진하고 출연진이 오케이해서 했다 하더라도 네, 만에 하나 사고가 나 특히 이제 레슬링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책임은 김태호 PD가 다 져야 그렇죠. 되잖아요. 제가 져야죠.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네, 항상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좀 살얼음판 걷는 예. 기분인데요. 그 가끔 이제 제 걱정을 오히려 이렇게 덮어주는 게 예. 그분들의 그 열정이거든요. 그렇겠죠. 이거는
너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예. 내가 스스로 도전해서 그 결과를 보고 싶은 것뿐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 시작은 제작진은 던져줄 수 있지만 예. 과정과 결과는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아. 사실 레슬링 과정에서도 저희는 중간에 좀 이렇게 포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작진에서는. 예. 근데 뭐 정영돈 씨나 정준하 씨나 몸은 그날 좀 힘들지만 예. 마음은 너무 즐겁다. 우리가 하겠다 해서 본인들이 연습하는 경우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판은 벌려놨는데 중간에 울면서 하지마 하기 또 상황이 좀 애매한 상황이 좀 진행이 예. 됐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다행히 끝나서 저도 뭐 크게 그러게요. 안도를 했지만 그 내년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장기 프로젝트의 그런 그 도전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이렇게 안전성이 확보된 것들 위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건 또 제작자 입장에서 고민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금년에 워낙 프로레슬링이 워낙 세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못하는 걸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 좀 덜 독하다거나 할까요? 흔히들 쓰는 표현으로. 그러면 조금 좀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조바심 이런 것들은 안 생길까요? 사실 올해 저희가 좀 정했던 방향성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예. 올해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그 내실보다는 약간 영토 확장을 우리가 좀 해보자. 예. 뭐 다큐멘터리든 스포츠건 조금씩 지금보다 했던 것보다는 반발짝만 더 나가보자란 그 마인드에서 좀 저희가 접근을 했었다면 예. 내년에 다시 그 좀 발걸음을 그쪽에서 이제 안쪽으로 좀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좀 저희가 다지려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한번 다져보고 예. 저희 이제 내부 7명에 대한 결속력이나 관계들도 좀 지켜보면서 예. 그쪽으로 시선을 맞추면 그 다른 아이템이더라도 그러니까 충분히 그 아이템이 그 어떤 스포츠건 예. 어떤 대형 기획이건 그 안에서 인물들이 만드는 이야기는 또 되게 재밌을 소소하고 것이다. 재밌을 것 예.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특별한 포맷을 가지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 새로운 걸 좀 그 들이밀어야 되잖아요. 네네. 프로듀서로서는 굉장히 좀 그 뭐랄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는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는 외부에서의 어떤 너 스트레스 받지 힘들지 오히려 그게 저희한테 좀 제일 힘들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제도 사실 12시쯤 끝나고 2, 3시까지는 멤버들과 남아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럼 상당히 이제 멤버들도 웬만한 예능 연출자보다 이제 비상한 예, 기획력을 이제 갖게 돼서 예. 5년 이상 하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갑론을박을 펼치죠. 예. 이건 이래서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건 좀 그거 부족하지 않을까? 막 이런.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밖에서 어쩔 때부터는 뭐 제가 다 책임지고 모든 아이디어와 기획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이제 항상 저희가 내부 후배들이나 아니면 연출자로서 또 그 연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프로젝트 집단처럼 예. 크리에이티브한 집단이 돼서 다 같이 창의적인 그렇겠죠. 걸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선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것이 무한도전은 아니었죠, 이름이. 제 처음에 제가 무리한 도전이었던 무리한 걸로. 도전이었죠. 그때- 무모한 도전이었다가 무모한 도전 제가 이제 무리한 도전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예. 그러다 무리한 도전으로 이제 바꾸면서 한 첫 아이템이 뭐였습니까? 저희가 야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예. 발야구 같은 것들. 예, 심심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하고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예, 일단 저는 이제 그때는 무모한 도전에 상당히 열렬한 시청자였고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을 꼭 하고 난 싶다. 저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는데 해서 어떻게 연출의 기회가 와서 예, 나가서 보니 촬영장은 워낙 재밌는데 이게 방송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시스템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멤버들의 문제일까 아니면 뭐 인원수의 문제일까를 저희가 좀 고민해 보려고 처음에는 좀 실험적인 걸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예, 인원을 10명까지 늘려보기도 하고 스튜디오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색깔이 잡혀가고 캐릭터가 잡혀가면서 예. 이제 어느 자신감이 생겨서 그다음부터 이제 외부로 나왔던 거거든요. 예. 제가 심심했겠군요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네. 요즘 하시는 거에 비하면 반려구를 했다고 하면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근해 야구였는데 지금 비교해 보면 상당히 그 단순한 게임에 불과했던. 예, 예.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오게 된 것이고 점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업 확장을 하셨고 네네. 그러니까 텔레비전 바깥으로 나오셔서 많은 일을 하시고 자 무한도전의 김태호 프로듀서와 함께 토요일에 만난 사람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해드린 말씀 듣고 마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 무한도전의 프로듀서 김태호 프로듀서와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한도전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자막 때문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처음에는 어떤 그 자기 말을 하는 자막 때문에 무한도전이 좀 많이 알려졌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꼭 전달하려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게 맞습니까? 그 주로 이제 예능 프로에서 보통 조연출들이 하는 일과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의 업무 중에 한 이틀은 자막을 쓰거든요. 근데 자막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어쩔 때는 그 사람이 그냥 말만 받아 적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상당히 이건 좀 비생산적인 일 같아서 뭐 귀로 다 들리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이 시간을 어떻게 더 생산적으로 좀 바꿔볼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게 공서 자막인데요. 그 자막 공서 자막이 제일 처음에 시작은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편하게 800일로 TV를 보고 있던 분들의 마음 속에 드는 생각을 글로 옮겨보면 어떨까? 내 생각이 지금 저 글로 나오네. 저 프로그램 나랑 통하네라는 어떤 동질감을 주기 시작한 게 그 공서 자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되게 사적인 표현으로도 보일 수도 있었는데 결국 저희가 처음부터 좀 이렇게 가고 싶었던 것은 결국 시청자들의 마음이었었던 거죠. 그 자막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그 촬영 장소라든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 그 경우에는 이제 철거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잘 담아내지 않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네, 가끔은 이제 저희가 여러 곳을 답사를 해서 좋은 곳을 선정하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런 곳 되게 적합한 곳을 뽑았는데 또 그런 그 연결고리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메시지가 또 담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뭐 피한다든가 그러진 않는다 그런.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의도하는 거는 아는 만큼 보이는. 그러니까 몰라도 내용으로는 충분히 재밌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또 알면 그 뒷얘기까지 더 재밌게 보일 수도 있는. 가끔은 이제 저희가 의도치 않게 너무 과장돼서 또 해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 해석이 재밌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던진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저희 쪽으로 피드백이 오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시청자들과 저희가 이렇게 좀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저희도 재밌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그 이제 일종의 이제 시작한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아주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단어를 유재석 씨가 처음 사용을 했죠. 방송에서는. 그런가요? 리얼 버라이어티 무한도전이라는 얘기를 2006년도 여름에 저희가 발리 특집, 뭐 하와이 특집 이런 걸 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리얼이란 건 어디까지가 리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리얼 버라이어티 쇼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됐었던 부분도 있었고 뭐 미리 뭐 짜고 한다 아니다 뭐 등등 얘기가 있었는데 그 김태호 PD가 생각하는 리얼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하는 리얼은 어떤 사전의 약속이나 대본이나 어떤 얘기가 없이 이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상황을 담는다는 의미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멤버들은 이 머릿속에 이미 본인들이 각자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리얼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저희가 그러니까 방송에서 얘기하는 리얼이라는 의미가 그 사전에 뭐 대본이나 어떤 주어진 과제나 서로 합의된 점이 없이 시작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걸로 좀 축소해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한도전은 거기에 적어도 거기엔 충실하다. 다른 프로그램 얘기가 뭐 그 1박 2일이라든가 또 저쪽에 이제 같은 유재석 씨가 뛰는 런닝맨도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경쟁 의식이 굉장히 제작진 간에도 심합니까? 시청률 전쟁들을 하시니까. 아니요, 시청률로는 1박 2일 쪽이 월등히 높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시청률 경쟁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저희들이 좀 했던 거보다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와의 싸움이 솔직히 좀 더 그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 바깥에서 많이 비교들 하는데 그거는 혹시 신경이 안 쓰이나요? 그거는 이제 가끔 인터넷 기사나 뭐 이런 걸로 비교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좀 저희 걸 많이 지켜보시는 분들은
비교 상대를 항상 저희 옛날에 했던 비슷한 류의 특집들과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번 특집은 예전에 했던 뭐와보다 약했다. 뭘 못 벗어났다. 예. 아 하긴 뭐 그 포맷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직접 비교는 좀 어렵고 자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군요. 그렇죠. 예. 김태호란 사람은 함께 일했던 그 송은희 씨인가요? 개그맨 그 송은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감각도 뛰어나지만 따뜻한 연출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까? 글쎄요, 저도 잘 화내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일하면서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걸 해보려 해도 쑥스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만약 목소리가 워낙 좀 작아서 예. 이 목소리가 높여졌을 때 제가 너무 남들 보기도 부끄러울 것 같고 그래요? 당장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예.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보다는 일단 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하는 게 먼저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저희가 예능 프로그램은 돌발 상황이 너무나 많이 생기거든요. 예. 처음에 준비했던 거에 80%만 돼도 정말 대박인 상황이고요. 예. 특히 해외 촬영 가면 50% 수준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럼 그 상황에서는 누가 뭘 잘못했고 뭘 했고 추궁하는 것보다는 그건 당장 뭐가 섭외가 안 됐고 약속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먼저 판단이 돼야 될 예. 거라고 생각을 해요. PD가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 어떤 계기나 혹은 또 언제였습니까? 어릴 때부터 좀 TV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뭐 다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TV를 보는 거에 대한 좀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너 왜 자꾸 공부하려고 TV 보니? 하면 나중에 이거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양해가 되는.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었고 대학교도 그럼 그때도 계속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봤습니까? 예능 프로 뭐 가요 쇼 뭐 시상식 이런 것도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예. 뉴스는 안 보셨어요? 뉴스도 좋아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예,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요. 대학교 때도 대학도 사실 이제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거든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래서 예. 잠시 그냥 연출에 대한 꿈을 접었다가 예. 수능을 좀 어떻게 잘 봤어요. 예. 그래서 원서 내는 곳에 가서 눈치 작전 끝에 원서를 내서 예. 운이 좋게 합격이 돼서 다시 그때부터 좀 PD 꿈을 꿨는데 예. 사실 그때만 해도 부모님한테는 부모님도 TV 연출이 도대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그러실 모르셨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냥 가서 고시 준비하려고요 얘기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 고시원 생활도 제가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뭐 또 흔히들 언론고시라고 네. 얘기하니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네. 있겠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TV 쪽 아니면 또 광고 쪽도 예. 관심 좀 많이 갖다가 그런데 되게 이제 텔레비전을 많이 본 사람들이 꼭 PD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테고 그쵸. 뭐 네. 기자가 되겠다 뭐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가수 또 연예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뭐 아나운서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네. 물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나운서를 시험 보셨으면 조금 확률은 많이 떨어지셨을 것 사실 같긴 합니다만 한 4년 전인가 제가 그 부서 이동 희망 예.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예. 인사 뭐 고과 신청할 때 예. 그때 한번 아나운서곡 지원한 적은 있었어요. 부서 이동.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우리말 나들이 예. 연출을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근데 당연히 뭐 이렇게 없었던 일처럼 됐지만 4년 전에 제가 MBC 떠나 네. 얘기니까 잘 몰랐을 텐데 제가 만일에 있었다면 찬성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마 예능국에서 이렇게 컷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예 네. 무슨 얘기냐? 예. 재밌는 얘기네요.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예, 그냥 저 혼자 썼던 거니까요. 누구한테 말한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네. 5년 동안의 무한도전 기간 동안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프로레슬링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였나요?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는 프로레슬링이었고요. 예. 그때는 정말 이제 제가 부모 된 심정으로 이렇게 멤버들을 지켜봐야 됐거든요. 누구 하나 다치진 않을까. 예. 근데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했던 특집, 근래 했던 특집 예. 중에 그런 특집이었고요. 예. 처음 저희가 외국을 나갔던 뉴질랜드 때도 상당히 예. 기억납니다. 힘들었고요. 그때도 촬영 시간이 만 24시간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 시간 안에 제작비 때문에 3회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예. 그때도 상당히 좀 힘들고 24시간 동안에 3회분을 뽑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그때는
안 될 거라고 일단 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막 자던 것도 깨우고 자는 것도 찍고 예, 봤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했었거든요. 예. 뭐 내년에 얘기는 잠깐 하긴 하셨습니다만 프로그램으로서나 혹은 개인적으로서 도전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매주 다른 특집을 한다고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패턴이 10매까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스튜디오물 아니면 뭐 야외 추격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거의 가지수를 하나씩 늘려가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능의 패턴이 뭐 다 나왔다라는 얘기도 막 하고 그러지만 예. 사실 저나 저희 출연자들이 하고 싶은 거는 그 예능의 패턴을 조금씩 더 늘려가고 싶은 욕심이 좀 있고요. 예. 항상 그 내년 거 그다음에 다음에 찍을 거 생각하면 저도 그렇지만 연기자들 되게 흥분되거든요. 예. 이게 잘 될 거라 흥분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걸 새로운 걸 좀 도전해 보는 거가 상당히 저희는 재밌으니까 예. 해보고 안 되면 그 상황 자체가 웃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은 뭘 도전했는데 실패했다 해서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 한 발짝만 멀리서 보면 저희들이 되게 뭔가를 노력하고 부딪혀서 실패한 과정 자체가 그렇죠. 상당히 또 웃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코미디가 있습니다.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텐데 이건 좀 튀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어느 자리에서 들은 얘기인데 결혼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부인 되신 분 그 얘기를 오늘 하나도 안 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 질문만 드리고 싶습니다. 부인께서 여름에 에어컨을 잘 안 트신다면서요? 에어컨. 네. 얼마 예. 예. 제가 어디서 했었죠? 하여간 들었습니다. 안 트는 이유가 에어컨을 틀었을 때 그 더운 바람이 세상 바깥에선 더운 바람이 나가니까요. 지나간 사람들이 그 더운 열기를 쐬는 게 싫다고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여름에 실제로 그렇게 안 켜고 지내십니까? 그래서 없을 때는 제가 조금씩 켰는데요. 다행히 좀 아파트가 그 여름에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부는 강 쪽에 있어서 예. 그건 다행인데 저도 그때 얘가 이런 생각까지 하나 하고선 약간 예. 좀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부인 되시는 분께 안부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토요일에 만난 사람 김태호 프로듀서였습니다.